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 담비 박사의 건강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 최적의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죠. 최고의 건강은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르니까 이거는 너무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라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허약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 허약함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쁜 음식을 멀리 하려고 하고, 늘 운동하려고 하고, 그 운동이 내 몸에 적합한지를 또 판단하고, 그리고 저한테 적당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요법들을 하면서 최적의 건강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정말 반건강인이 많으세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지 않는 상태라고 해서 과연 진짜 건강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퇴근 후에 여가 활동이나 가사 노동을 해도 활력에 무리가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제가 추구하는 사실은 건강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의학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신다면 이런 건강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피예요. 모든 영양물질과 노폐물은 피를 타고 전신을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맑은 피가 제대로 흐르기만 한다면 낫지 않을 병이 없고 회복되지 않을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맑은 피가 없기도 하거니와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흐르지도 않는 데서 질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각종 스트레스는 혈구의 모양을 찌글찌글하게 만들면서 산소나 노폐물 교환을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요산같이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식사 같은 것들이 요산 수치를 높이는데 그러면 날카로운 요산 같은 것들이 모세혈관을 찌르고 터뜨리고 혈구를 파괴하고 하기 때문에 염증이나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한다던가 고당분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혈액이 엽전꾸러미처럼 서로 얽히는 연전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에 의해서 서로 엉겨붙어서 플라크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당분이 너무 많은 혈액이 돼서 꼭 혈액이 댐처럼 바뀌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산소나 영양물질을 제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나기 시작하고요. 각종 첨가물, 오염물질, 특히 젤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쁜데요. 합성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색소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가공식품, 색깔이 예쁘게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빵 종류, 제가 특히 먹고 되게 탈이 많이 나는 게 마카롱 같은 거예요. 천연 색소를 쓴다고 해도 이상하게 그것들은 너무 달고 그리고 몸에 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그래서 혈액을 탁하게 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한테 안 맞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맑은 피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건강 관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요법도 잘 지키고 몸에 나쁜 건 안 먹고 식단 관리도 잘하는데 왜 고지혈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마다 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물질은 장이라고 하는 점막과 구강, 비강, 식도, 장 이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기관지, 폐 같은 호흡으로 들어온 것도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피부와 점막은 사실은 간의
목과 속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점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겉에 쌓여진 걸 피부라고 하는데, 그만큼 독소가 들어오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고, 모든 영양 물질도 이것들을 통해서 흡수되거나 배출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장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쫀쫀하지 못하고 느슨해져서 균열이 생기면서 생기는 증상이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으로 우리가 손상이 된 세포 사이에는 온갖 독소와 여러 가지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 각종 유해균들, 이런 것들이 혈관으로 들어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몸은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나쁜 식사, 나쁜 생활 습관, 항생제 같은 약물 오남용, 그다음에 뭐 과자같이 이렇게 가공식품, 첨가물이 많은 것들, 각종 스트레스,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쁜 원인이 돼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시면 어떻게든지 건강이 회복되겠죠.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서서히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이 예민하고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매지간한 좋은 식사로는 굉장히 회복하기 어렵고요. 또 다시 금방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내 독소로 인한 질병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변비, 설사, 치질 이런 배변적인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 해당하는 소화력, 그 다음에 비뇨기에 해당하는 생리불순이나 정력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노화라든지 피부 노화, 동맥경화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장애 증후군,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암, 지방간 같이 지질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 복부 비만도 해당하겠죠? 그리고 만성 피로나 두통에 이르기까지 장내 독소로 인한 질병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유전자의 문제야 라고 하면서 유전자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무언가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란산 쌍둥이를 놓고 연구를 해봐도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산 쌍둥이인데도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먹는 습관,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장내 환경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장의 미생물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인데도 유사한 건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활력, 그 다음에 혈액 상태, 질병 유무 이런 것들이 전부 장내 미생물층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나타나고 다르면은 같은 유전자지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자의 차이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다라고 최근 논문에서는 밝혀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 중에 유익균들은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을 해요. 이 단쇄지방산은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장의 세포 사이의 간격을 더 촘촘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단쇄지방산이고 장 점막세포의 먹이가 되는 건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흡수해서 만드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가 없는 식단, 제대로 된 섬유질이 없는 식단을 하면 장이 자꾸 탈인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선천적으로 만약에 내가 쫀쫀한 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쇄지방산이 합성이 덜 돼도
장 점막이 촘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탈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뭐 10대, 20대까지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면서 식생활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술 같은 거나 약물을 많이 복용한 사람들은 이런 장 누수 증후군이 좀 더 일찍 시작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늦게 시작되시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건강하면서 운동도 좀 병행하시는 분들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좀 괜찮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결국은 내가 제대로 된 영양소를 흡수하지 않고 섭취를 안 해서 내 몸의 미생물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장 점막이 약화되면서 모든 건강상의 그 증상,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의 역할은 장 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를 해서 유해균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해주고요. 장 운동도 활성화시켜주고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뼈 노화를 지연하고, 왜냐하면 칼슘 흡수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염증이 억제되고, 그러니까 류마티즘 같이 이런 이 장점막이 약하면 굉장히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잘 오거든요. 그런 염증이 억제가 되고요. 간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통로를 차단해서 왜냐하면 이게 장 누수 증후군을 통해서 독소가 바로 혈액으로 유입되게 되면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모세 혈관이 터지고 그 혈관이 터진 거 혈관 벽이 내부에 염증이 생기고 터지는 거를 메꾸려고 재빨리 시멘트처럼 작용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높으면 계속 콜레스테롤 합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를 먹지 않아도 계속 고지혈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막아주려면 일단은 장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단세지방산이고 이 단세지방산은 뭐가 만든다고요?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어서 만드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관리 많은 요법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퍼센테이지로 작용을 하나를 생각해 보면 영양을 관리하는 것이 50%예요. 그리고 생활습관, 식이요법, 온열, 운동요법 이런 것들이 건강의 근본이 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고 각각의 요법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 제가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그 영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도 물론 원리가 있지만 복잡하다는 거죠. 두세 끼 식사만으로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채워질까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나 건강요법들이 많죠. 1일 2식해라, 1일 1식해라, 간헐적 다이어트 해라, 저탄고지 식사를 해라, 고단백 저칼로리 식사를 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분한테는 되게 맞고 효과를 보고요. 어떤 분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고 갖고 있는 체질도 다르고 활동하는 활동하는 시간대도 다르죠. 그래서 좀 더 원리에 맞게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면 더 건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영양이 50%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비타민, 미네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식,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도 필요하고요.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그래서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항암을 해주고 질병을 예방해주는 그런 성분들도 필요하고요. 식이섬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내 이 누수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단세지방산을 합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어서 만드는 거니까 적절한 식이섬유, 적절한 유산균, 그 다음에 5가지 칼라가 골고루 되어 있는 매일매일의 식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앞으로 차차 익혀나가면서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